Vitime Pascali laudes, imorem Christiani.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투도사들의 김 팀장입니다. 예, 황 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촬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없었는데 뭐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시면 너무 죄송하고요. 맞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 뭐 설령 악몽을 꾸는 거는 저희는 괜찮은데 네. 기가 빨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한 달여간은 아마 충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갖자 라고 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촬영의 목적으로 방문한 건 아니고 보이다시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 네. 저희는 소주를 이렇게 먹습니다. 제 걸로 먹어요. 네. 그래서 소주도 좀 한잔 할 겸 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회나 이렇게 좀 구비해서 먹고 있었는데 원래 저희 계획 같아서는 오늘이 9월 7일이죠. 네. 네. 다음 주 중에 좀 한번 스팟 라운딩을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전에 커뮤니티로 이렇게 글만 쓰는 것보다는 좀 이제 영상을 게 한번 남기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 이야기가 아마 재밌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정말 겪어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고자 해요. 데꼬 있어. 그러니까 데꼬 있어. 댓글을 어쩔 수 없어. 댓글은 써. 근데 저희가 직장인이고 뭐 몇 억 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는 이런 술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요? 팀장님이 네. 회사 생활이 뭐 예를 들어서 힘든 점이 있고 네. 뭐 설령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본인 스스로가 좀 떨어진다는 걸 느꼈을 때 네, 실은 귀신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타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와 보니까 물론 제가 한 세 번째 방문하는 거죠. 네. 근데 혼자 있으면 안 무서워요. 적응이 되니까 무섭진 않은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그 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집터. 집터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보통 그 아파트라던가 주택이라던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밀접해서 사는 곳은 아무리 터가 안 좋다라고 해도 이게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주거 공간이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폐가, 흉가, 뭐 기가 센 곳은 어차피 사람이 안 살게 되고 점점 악화되잖아요. 거기가.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 그대로거든요. 자연 그대로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터가 세요. 더 세다. 터가 세요. 제가 보는 거는요. 네. 전 제3자잖아요. 객관적인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무실 안에 있는 공간의 한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뒤쪽으로는 그러니까 하우스인데요. 일반 하우스가 아니라 그 기계화된 하우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우스 뭐 우리 옛날에 왜 나이트클럽 가면 막 천장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천장도 네, 열리고 막 맞아요. 그런 하우스인데 가끔 댄스 음악도 틀어줍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실은 이제 식물이나 작물을 키우는 공간에서 사람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어떤 불미스러운 걸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좀 이상하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악몽을 많이 꿔요. 여기서 막 중간에 가위가 눌리고 그러진 않는데 네. 꿈들 자체가 일반 제가 주택집하고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느꼈던 그런 꿈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아, 그래요? 꿈의 질이 달라요.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랑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그분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어떠한 공간에 지방령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귀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오피스텔에서 많이 거주를 하셨거든요. 네. 뭐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오피스텔에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네. 지역은 아마 서울 근교예요. 서울 근교. 네. 근데 여동생이랑 같이 거주를 하는데 여동생도 취직을 했고 본인도 취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 사이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이 뭐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일찍 퇴근하면 먼저 와 있고 네. 늦게 퇴근한 사람 나중에 오고 네. 혹은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제 지인도 그렇고 그 여동생도 그렇고 그 공간 안에 안 있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뭔고 하니 제 지인이 이제 느낀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쪽 공간이 설령 출입구예요. 네. 원룸이니까요. 네.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뭐 싱크대도 있고 이 공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겠죠. 거주 네. 공간이. 그리고 복층인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복층 제외하고. 네. 근데 들어왔는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면 저는 이거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잠자는 저거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잖아요. 아, 뭐가 툭툭 친다. 이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더. 뭐야? 툭툭 친다. 옆 사람이 네. 쳐도 놀래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팔을 친대요. 제가 아는 귀신은 무서운 형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서운 형상을 이렇게 보이거나 네. 소리로 괴롭히거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롭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친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힘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못 느껴보셨구나. 네, 못 전 느껴봤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얘기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으면 팔을 그렇게 친대요. 네. 쳐서 눈을 뜨면 처음에는 엄청 놀랬겠죠. 딱 그러겠죠. 눈에 보이니까. 네. 근데 어떤 영상이 보이냐면 까맣게 탄 남자. 왜 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눈, 코, 입이 없대요. 눈, 코, 입이 없다. 그리고 뭐 손발톱 이런 것도 없고 옷 형상도 없고 그림자인데 그냥 그러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막 그 살 표면이 막 타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뭐랄까 거친 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느껴지는 남자. 음. 근데 그게 왜 남자냐 나 물어봤어요, 지인한테. 그냥 남자래요, 그냥. 고추 달렸대요? 아니요. 네. 느껴지는 게 남자예요. 네. 남자. 네. 그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그리고 반대로 물구나무를 쏘고 있는 여자. 네. 근데 왜 여자냐 물어봤어요. 치마를 입었대. 그래서 내가 음. 뭐 치마가 뒤집어져가지고 속옷 다 봤겠네?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뒤집어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여자가 치마 입은 형상으로 해서 거꾸리. 근데 머리카락은 밑으로 쏟아져 있고 그런 느낌으로 매번 이렇게 현관문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원룸 사시는 분들 잠자실 때 현관문 한번 잘 보세요. 왜냐면 진짜로 나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아니 보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툭툭 움직인다? 이걸 이렇게 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깨우는 거래. 깨우는 거. 자지 말라고. 아, 야, 나 소름 끼치더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셨잖아요. 귀신이 툭툭 치는 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못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신 때문에 거의 8, 9년을 고생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귀신으로 봤을 때 한 8, 9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 와중에 그런 현상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툭툭 치워가지고 깨워지는 느낌이야. 진짜로? 정말로.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 그거는 다 누구나 겪지. 가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안마해 주듯이 투투투투투 때려요. 지압해 주듯이 때린다고요. 등 뒤를 투두두두두두.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귀신 올렸을 때 거의 초반에 있었던 증상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분명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또 누가 지금 등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씨 이렇게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없어. 사람은 없어. 아무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고 좀 지나면은 또 두두두두 또 때려요. 그럼 또 진짜 나 못 자겠네 이러고 깨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을 못 잤어요.
잠을 뭐, 이틀을. 그게 뭐지? 내가 감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뭔가 내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사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은 일어나라고 깨운 거지만 나는 이제 들어오려고 막 애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애쓰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때리는 느낌 자체가 분명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분명히 느껴져. 진짜 확실히 느껴져. 진짜 누가 때리고 있어.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억울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머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 안 자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좀 자라. 어머니가? 어머니가 좀 자라. 너 왜 이상한 소리 하냐. 나 스트레스 받게. 근데 어머니한테 미안하니까 또 이제 가가지고 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워. 그럼 또 때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내기를 못 하는 거야. 죄송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참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더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힘이 심해지는 거야. 아무튼 그랬었죠.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걸 느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 짧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시골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시골이 바닷가 쪽인데요. 시골집은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 시골집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요즘에 많이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도시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노령화된 그런 시골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이렇게 도시로 나갔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 뒤에 집에 설령 철순의 집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철순의 집 어머니가 원래는 할머니들 매번 나오는 공장에 나와야 되는데 미역 공장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걱정돼서 철순의 어머니네 그 집에 갔는데 철순은 저희 아버지 친구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은 그 집안의 아버지 친구 철수가 농약을 먹고 그렇게 됐거든요. 혼자 죽음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녁만 되면 옛날 집은 이렇게 창호지로 되는 한지로 되는 집 있잖아요. 알죠. 이렇게 문고리 이렇게 잠그고 문 이렇게 열고 MZ세대분 아시는 거 몰라. 그리고 마루 있고 마루도 이렇게 좁잖아요. 네. 그 마루를 돌로 막 때린대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어메 안에 있자라 어메 나 좀 살려주시오 어메. 네, 어쩔거요 죄책감이. 그렇게 매번 농약을 먹고 스스로 선택을 한 영가가 매일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고구마 삶은 것도 놔두고 팥 삶은 것도 놔두고 팥은 또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 놔둔 거 아니에요? 네. 고구마랑. 그런 사연도 있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 이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실제 이모가? 실제 이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치매는 아니신데 좀 이제 병원에 계신데 이제 저희 어머니 말을 듣기로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어느 정도 좀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이모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딸이니까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너 왜 그러냐 어디 안 좋냐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너무 지속이 되니까 화를 내셨대. 이제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몸이 더 약화되시고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려갈 때는 차사가 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차사? 우리는 저승사자라고도 하지만 뭐 다른 용어는 무슨 차사 이렇게 차사라고 표현하는 거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되게 다 아실 건데. 근데 다 보진 않았을 거니까 간단하게. 차사가 저승사자와 같은 말이고요. 예. 차사는 제가 유추키로는 무슨 직급이나 무슨 관직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저승사자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무슨 사또 이런 아니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차사예요. 그냥 저승사자가 차사다.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온 사자를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표현하기엔 저승사자인데. 근데 그들 나름대로의 직급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사또가 있고 이방이 있고 이런 직급이 있듯이 차사는 하나의 직급인 것 같아요. 그럼 저승도 계급사이네. 당연하죠. 네. 염라 대왕님이 계시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하나님이 계시고 맞아요. 천사도 있고. 천사도 악마도 있고. 그럼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면 네. 3차사가 온다 그래요. 3차사? 네. 3명의 저승사자가 온다? 예,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리사리가 우와 리세브리카 뭐 옛날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천갑자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저승사자가 그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네. 몰라 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획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네. 3년 뒤에 죽어야 되는 건데 3,000년 뒤에 죽는 걸로 이 한자에 잘못해버린 거야? 획을 네. 그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3,000년을 살았거든요. 이건 전설인데 우리 그 양동근의 골목길 원래 골목길 양동근 리메이크한 겁니다. 예전 골목길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삼천갑자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데리러 갔는데 3차사가 데리러 갔는데 너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고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언제 죽는다 뭐 내지는 이름이 근데 거기다 획을 하나 딱 더 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3,000년. 그래서 3,000년을 산 거예요. 그 말처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떤 신앙 속에서는 3명의 차사가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차사가 조상신이라 그래요. 조상신? 네. 아... 나보다 먼저 죽었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저승사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저승사자가 오기도 하고 네. 뭐 어떤 정사자 근데 항상 우리 집안이 죽을 때 꿈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해.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누구냐면 아빠 날 허락 안 받고 말하네. 저희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큰 이모 할머니. 저희 할머니 위로 할머니 두 분이 더 계셨거든요. 네. 작은 이모 할머니, 큰 이모 할머니. 작은 이모 할머니는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셨고 네. 큰 이모 할머니는 마르셨어요. 네. 근데 작은 이모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반지도 막 굵은 거 많이 끼고 부가 많았나봐. 돈이 네. 많았나봐. 근데 큰 이모 할머니는 비녀를 꼽으신 분이셨어요. 진짜 옛날 그거네. 그럼요. 제가 네. 나이가 몇인데. 네. 예. 근데 비녀를 꼽으시는 할머니가 큰 이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근데 아빠한테 동의 구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누가 죽을 때가 되면 그분이 나와요. 꿈에. 그분이 이제 차사시네. 네. 아빠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꿈에 네. 큰 이모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만한 보따리가 있어요. 네. 우리 보자기 보따리 있잖아요. 네. 그 속에 뭐 뭐가 담겼는지 몰라요. 네. 근데 가슴에 안고 아버지는 꿈속에서도 도망가려고 큰 이모 할머니한테 벗어나려고 근데- 아시니까. 네. 알았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근데 이 보따리 잡고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 이러면서 막 따라오시는 거야. 한복을 입고 비녀 꼽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뭐 가슴 아픈 우리 그거니까 내가 특정인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3차사가 오게 되고 마지막 가족 차사가 오게 되면 집안에 누군가 죽는다. 그럼 나 그게 궁금하다. 상무살이 낀다. 저승사자가 3명이면은 차사 한 명이 조상이잖아요. 예. 그럼 투차사는 뭐예요?
투명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그래요? 네. 그거 궁금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뭐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 차사가 맨 처음에 한 명이 찾아왔는데 네. 둘째 날 꿈에는 두 명이 찾아오고. 이제 세 명이 오면은 이제 근데 두 명이 찾아왔었을 때 음, 이미 무당한테 들은 거야. 내 자식이 죽는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무당이 첫 번째 차사가 왔을 때 경계하고 두 번째 차사가 왔을 때는 무조건 뇌물을 먹여라. 뇌물을 막 뇌물은 뭐 설령 막걸리를 동반한 술상을 내서 얘네들 안 먹는다 해도 입에 쑤셔 넣어라. 로비 같은 뭐 거. 그런 일화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차사가 오지 않았다 아, 라는 말들이 있고. 하여튼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차사가 오게 되면 이제 저승 죽는다. 가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3차사를 보지 말고 보지 맙시다. 난 장수하고 싶어.